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요런 형태나 요런 형태 같이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방정식이 있는데요. 차수가 가장 높은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일 때 이 방정식을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은 1차식하고 2차식이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2차식하고 2차식이 나와 있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 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처음에 중2 때 배웠던 거랑 좀 비슷한 형태처럼 푼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차의 아이디어 푸는 게 좀 들어가고 비슷합니다.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1번에서 얻은 식을 2차 방정식에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립 방정식 풀 때 대입법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밑에 얘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걸 푸시오 이렇게 나와 있고 1차고 밑에 거는 2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차를 대입하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얘를 한 문자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y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니은에 대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니은에 대입하면 y 자리에 x 플러스를 대입해서 쭉 정리하면 x값이 나오겠죠. 그럼 x가 나온 값을 기억에다 대입해서 마이너스 4에 해당할 때의 y값 써주시고 3이 나왔을 때 y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필수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다음 연립 방정식을 푸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차랑 2차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1차로 되어 있는 거를 한 문자에서 정리한 다음에 밑에 식에 대입을 해서 계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y는 3x-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디귿이라고 하면 디귿을 니은에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x 제곱에다가 3x에 3x-2 얘는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쭉 펼쳐서 전개해 주시면 자, 계산해 보시면 얘가 이런 형태가 나오면 돼요. 자, 그럼 계산해 주시면 인수분해 해 주시면 자, x가 1 또는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요걸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따라서 x가 1일 때 y는 1이고 x가 2면 y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 답을 이런 형태로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x-y가 4니까 자, 얘를 한 문자에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y는 x-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디귿을 니은에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x제곱 플러스 2x의 x-4 x-4의 제곱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8x x제곱 플러스 8x 16이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제곱이 이렇게 세 종류 있고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4x제곱 마이너스 16x 플러스 12가 0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요. 자, x-3하고 x-1로 인수분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x가 1 또는 3이 나오면 될 것 같고 자, 얘를 다시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죠.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3이다. x가 3일 때 y는 마이너스 1이다. 이런 형태가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1차식하고 2차식이 섞여 있으면 1차식 계산하기가 쉬우니까 1차식을 한 문자에서 정리한 다음에 나머지 하나씩에 대입하면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바뀌어서 2차 방정식 푸는 문제로 바뀌죠. 그래서
근을 구한 다음에 한 문자에 대한 답이 나오면 나머지 한 문자에 대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필수 12번인데요. 자, 필수 12번은 2차랑 2차가 섞여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3번 내용 설명 볼게요. 두 2차 방정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두 2차 방정식 중 인수분해가 가능한 식을 인수분해해서 1차 방정식을 얻은 다음에 얻은 1차 방정식을 다른 2차 방정식에 각각 대입해서 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차식, 2차식 섞여 있을 때는 인수분해 되는 게 있단 얘기예요. 그러면 자, 기억하고 니은 중에서 니은은 좀 복잡하죠. 그럼 기억을 인수분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가 이렇게 되죠. 그럼 x는 x-y가 0 또는 x 플러스 y는 0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러면 x는 y 또는 x는 마이너스 y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거를 대입하거나 그러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디귿을 니은에 대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x제곱 y를 다 x로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3x제곱이 9가 나오니까요. x는 x제곱이 3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따라서 여기에는 y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복부 동순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가 플러스 루트 3이면 y도 플러스 루트 3이고 복호 동순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을 니은에 대입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4x제곱 마이너스 y가 마이너스 x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을게요. 그러면 x제곱이 9 나와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나오면 될 것 같고, y는 마이너스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복호 동순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펼쳐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x가 뭐 3일 때 y가 3, x가 마이너스 3일 때 y가 3 이렇게 펼쳐서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랑 요거. 자, 두 번째 해볼게요. 자, 인수분해 되는 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제곱이라서 인수분해가 안 되고 기억이 인수분해가 되죠. x가 2y 또는 자,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를 디귿이라고 그러고 얘를 리을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디귿을 니은에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2y니까 2y의 제곱 2y 제곱이 6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4y 제곱이니까 6y 제곱이 6 나와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복호 동순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마찬가지로 리을을 니은에 대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y니까요. 얘가 y제곱 플러스 2y제곱이 6이다. 3y제곱이 6이니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요. x는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2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복호 동순이다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이
2차라서 2차인데 두 개를 섞어놔서 여러 종류가 나오죠. 네 종류가 나왔네요. 자, 그 다음에 자, 13번인데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자,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인데 x 플러스 y하고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처럼 x하고 y를 바꾸면 이렇게 되어서 원래 식하고 똑같아지죠. 이와 같이 이제 두 개의 문자를 서로 바꾸어도 원래 식하고 같아지는 식을 대칭식이라고 불러요. 자, 두 방정식이 모두 xy에 대한 대칭식인 연립 2차 방정식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합과 곱으로 합을 a, 곱을 b라고 놓고 a, b에 대한 연립 방정식으로 변형한 다음에 연립 방정식을 풀어서 a, b를 구한 다음에 x, y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임을 이용해서 x, y 값을 구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밑에 얘를 보고 필수예제로 풀어볼게요. 자, 밑에 얘 보시면 그 x 플러스 y 마이너스 2xy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나와 있고 2x 플러스 2y 플러스 5xy가 44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x하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도 얘는 변화가 없죠, 식이. 그래서 얘네들은 대칭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y를 a라고 두고 그 두근의 곱을 b라고 놓으면 식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걸 a, b에 대해서 연립을 해서 a, b를 구해주시면 돼요. 근데 a는 두근의 합이고 b는 두근의 곱이잖아요. 그러면 합과 곱을 하니까 합과 곱을 통해서 x,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울 수 있고요. x, y를 두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될 것 같고 얘의 두근이 a, b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인수분해 돼가지고 t가 1 또는 6이 나와서 x가 1이고 y가 6이거나 아니면 x가 6이거나 y가 1이거나 이런 형태로 a, b를 구하면 된다. x, y를 구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얘도 x하고 y하고 x 자리에 y가 들어가고 y 자리에 x가 들어가도 식이 똑같죠.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한다고 하고 자, 두 x, y의 합을 a라고 하고 그 x, y를 b라고 한 다음에 합과 곱으로 이 주어진 조건식을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b가 1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바꿀 수가 있을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b가 34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근데 b가 15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b는 15고 a는 플러스 8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8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그 x 플러스 y를 두근으로 하는 그 t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자, 3하고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x가 3이거나 y가 5거나 또는 x가 5거나 y가 3이거나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자, 마이너스 3하고 5가 나오니까요.
x가 마이너스 5고 y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답을 체크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여기서부터는 응용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연립방정식의 해의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x 플러스 y가 k, x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2xy가 3이다. 요거가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나오면 한 쌍의 해를 간다 그랬어요. 그럼 일단은 기억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거고,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이제 근을 구하잖아요.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가 3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근이 하나만 나와야 되니까 요걸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중근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됐고요.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 부호 정리를 좀 할게요.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판별식이 0이다 이거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짝수 공식 쓸게요. 자, k제곱이 9가 나와서 k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한 쌍의 근을 가지니까 대입했을 때 근이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근이어야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지름의 길이가 13cm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일 때 가로 세로 길이를 구하시오 이렇게 얘기했네요. 자, 원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름이 13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름이 13. 자, 내접한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34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직사각형을 뭐 이런 형태로 그리시면 되겠네요. 자, 가로를 x라고 하고 세로를 y라고 표현을 하면 얘가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둘레의 길이가 34라 그랬으니까 2배 x 플러스 y는 34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정리를 하자면 x 플러스 y는 17 이렇게 나오겠죠. 그쵸? 자, 그럼 요거 같은 경우도 대칭식이긴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대입해서 해줘도 괜찮습니다. 자, 얘를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해도 되겠네요. 요 무조건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시고 그 곱셈 공식 해주시면 돼요. 계산할 때. 30 곱하기 4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17x 자, 이렇게 되시면 될 거고,
x가 5 또는 1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로 세로 길이 구하라고 해놓고 가로가 세로보다 길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가로가 12가 되시면 될 것 같고 세로는 5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죠. 왜냐면 사실 5하고 12가 둘 다 될 수 있는데 가로가 더 기니까 가로가 12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2차 방정식의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내용 마지막인데요. 그 보충학습이라고 나와 있죠. 보충학습. 자, 2차항의 개수가 같은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 알파를 가질 때는 두 식끼리 변변 빼면 알파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수항이 같은 두 2차 방정식의 공통근 알파를 가지면 두 식끼리 변끼리 빼면 이제 또 알파가 0 또는 뭐 이런 형태가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건 외운다기보다 잠깐 간단히 설명을 하면 그 두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DEF로 두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 얘네들이 공통근 알파를 갖는다고 하면 자,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가 될 거냐 하면 x-알파 곱하기 x 더하기 얼마 이렇게 되겠죠. a의 x-알파 곱하기 x 플러스 얼마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두 식을 빼도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a의 x 여기는 d겠군요. x-알파로 묶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두 개를 뺀 것이 x-알파를 인수로 갔고요. 얘를 두 개를 더해도 x-알파를 인수로 갔습니다. 왜냐면 x-알파가 공통이니까.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을 더하거나 뺀 거 또는 어떤 수를 곱해서 더하거나 빼도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얘 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문제처럼 2차의 개수가 똑같잖아요. 그럼 빼면 2차가 없어서 차수가 낮아져서 우리가 다루기 쉬운 형태가 되겠죠. 그러면 공통근을 찾기가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기억이라고 하고 요거를 니은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을 빼주시면 자, 빼주시면 없어져요. 자, k-2로 묶어주시면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씩을 뺐을 때 요게 근이죠. 자, 그러면 x 플러스 1이 0일 때 이게 공통근이다 이렇게 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x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얘를 기억에 대입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자, k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여기서 이게 0이다 해서 공통근 해서 나와서 이제 k가 마이너스 1이 나왔는데 여기서 k-2가 0일 수도 있죠. 그죠? 이것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k자리에다 2를 이제 기억하고 니은에 한번 대입을 해보시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기억식이고요.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가 니은식이라서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해버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두 개가 그 공통근이 두 개가 나와서 한 개의 공통근만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조건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다고 하면 두 식을 더하거나 뺐을 때도 공통근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쭉 넘어가서 특강이 있는데 요거는 좀 한번 볼게요. 자, 부정방정식이라고 나옵니다. 부정방정식. 일반적으로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는 같은데요. 방정식의 개수가 미지수보다 작을 때 근이 무수히 많아서 정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런 방정식을 부정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다. 부정은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에요. 근을. 근데 부정방정식의 근에 대한 정수조건, 실수조건이 주어지면 그 근이 몇 개로 정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식이 하나고 문자가 두 개면 원래는 정하지 못해요. 근데 정수조건이나 실수조건이 붙으면 얘네들이 몇 개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풀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정수조건 부정방정식의 풀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근에 대한 정수조건이 있는 부정방정식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정수다. 이런 꼴로 바꿔서 약수와 배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방정식 그 특강 문제 풀어볼게요. 방정식, 요런 방정식이 있는데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 y 값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문자가 지금 두 개죠. 문자가 두 개인데 지금 식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얘는 이 방정식만 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는데 항상 문제에 조건이 있겠죠. 조건들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양의 정수 x, y 값을 모두 구하시오.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올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 하면 상수항을 일단 오른쪽으로 넘기고 나머지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를 어떻게 이제 인수분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서 y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요거를 뒤에서 만들 수 있는 형태로 식을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x 마이너스를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시면 얘를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없던 애가 생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도 실제로는 얘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1이죠. 양변의 등식이니까 플러스 1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 한번 식을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x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바뀌고요. 얘는 4다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 자, 그럼 공통인수가 생겼죠. 그러면 x-1로 묶으시면 y-x-1이 4다 이렇게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개 곱해서 4가 나와야 돼요. 두 개 곱해서 4가 나와야 되니까요. x- 얘가 1하고 4하고 2하고 4하고 4하고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되려면 x는 2면 되고 y는 7 나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렇게 나오려면 x는 3 나오면 되고 y는 6 나오면 되고, 이렇게 나오려면 x는 5 나오면 되고 y는 7 나오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부정방정식까지 했는데요. 아, 뒤에 하나 문제가 더 있네요. 자,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 풀인데 실수 조건이 있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꼴로 변형한 후에 a 실수 ab에 대해서 a는 0, b는 0임을 이용해 주시면 되고요. 한 문자에서 내림차순 정리해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하시오. 자, 지금도 원래 이 방정식만 가지고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근데 실수 x, y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실수 조건을 이용해서 구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 조건을 이용할 때 주로 이용하는 게 완전 제곱꼴로 바꿔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EXY를 기준으로 식을 맞춰주면 되거든요. 완전 제곱꼴이 나올 수 있는 EXY를 가지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2의 제곱에서 자, 실수의 제곱이 0보다 큰데 2개 더해서 0이 나왔어요. 자,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얘가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은데 2개를 더해서 0이 나왔으면 얘도 0이고 얘도 0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0이고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이 0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다 대입하면 y가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y는 1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부정 방정식까지 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